제발 내 아들은 사람답게 살게 해줘라 이놈아. 제발.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릇은 깨져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죄는 돌고 돌아 반드시 제자리로 오는 법이여. 기억하거라 우진아. 이천의 허름한 국밥집 순시민의 뚝배기.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오순심은 부엌에서 뚝배기를 닦고 있었다.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선반에 올렸다. 엄마, 이거 금 갔어요. 아들 차우진이 깨진 뚝배기 조각을 들고 왔다. 아이고, 또 깨졌네. 순심은 한숨을 쉬었다. 우진은 깨진 조각들을 모았다. 그리고 유심히 들여다봤다. 손끝으로 표면을 쓸어내렸다. 엄마, 이 뚝배기 유약이 불균이래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래, 내가 보면 다 알지. 순심은 웃으며 말했다. 우진은 뚝배기 파편을 만지작거렸다. 흙의 질감, 유약의 두께, 구워진 온도, 모든 것이 손끝에서 익혔다. 이건 1200도에서 구웠네요. 너무 낮아요. 최소 1300도는 돼야 하는데.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우리가 뭐 명품 그릇 쓰겠니? 이거면 충분해. 순심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진은 33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 같았다. 키는 컸지만 순한 눈빛을 가진 청년. 설거지 마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우진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평범한 그릇도 예술품처럼 다뤘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고 물기를 제거하고 정렬해서 쌓았다. 바로 그때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도의 명장 박기석 씨의 고려청자가 경매에서 10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우진과 순심은 동시에 TV를 봤다. 화면에는 박기석이 나왔다. 60대 중반의 남자.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번 작품은 제 필생의 역작입니다. 고려청자의 비색을 재현하기 위해 30년을 연구했습니다. 박기석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순심은 손이 떨렸다. 닦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엄마. 우진이 급히 달려왔다. 괜찮니? 다쳤어? 아니, 괜찮아. 순심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우진은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물을 떠다 줬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알아?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순심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TV에서는 박기석의 인터뷰가 계속되었다. 저는 스승 없이 혼자 독학으로 이 경지에 올랐습니다. 한국 도예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진은 TV를 뚫어지게 봤다. 뭔가 이상했다. 저 남자의 말투, 태도,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엄마, 저 사람 정말 몰라? 우진아. 순심은 아들을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우진은 얼어붙었다. 뭐, 정확히는 내 아버지의 인생을 빼앗은 사람. 순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만 했을 뿐. 엄마, 무슨 소리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니야. 순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혼자 남아 TV를 봤다. 박기석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진은 서빙을 도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박기석 생각뿐이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해졌다. 순심과 우진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순심이 차를 끓여왔다. 엄마, 이제 말해줘. 아버지가 누구야? 박기석이랑 무슨 관계야? 우진이 물었다. 순심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차명장이라고 불렸어. 진짜 천재 도예가였지. 차명장? 응. 30년 전 이천에서 가장 유명한 도예가였어. 청송료라는 공방을 운영했지. 순심은 과거를 회상했다. 나는 그 집 부엌 식모였어. 내 아버지는 나한테 늘 친절했어. 신분 차이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지. 그럼 나는, 응, 너는 내 아버지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순심의 고백에 우진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비밀이었어. 내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거든. 아내는 일찍 죽었지만 집안 어른들이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사생아지. 인정받지 못한 자식? 순심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3살 때였어. 내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났어. 그리고 박기석이 나타났지. 박기석? 응. 내 아버지의 수제자였어. 10년 동안 배운 제자. 하지만 재능은 없었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손끝이 둔했어. 순심은 계속 말했다. 박기석은 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 그리고 공방을 차지했지. 나를 쫓아냈고. 그럼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어. 나는 너를 데리고 쫓겨났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순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내 아버지가 남긴 게 딱 하나 있었어. 낡은 뚝배기 하나. 그걸로 국밥 장사를 시작했지. 우진은 눈물이 났다. 엄마,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너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순심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근데 엄마, 그럼 내 재능은? 응, 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내가 흙을 만질 때마다 내 아버지가 보여. 순심은 웃으며 말했다. 우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움. 모든 것이 섞였다. 박기석, 그 사람이 아버지 것을 빼앗은 거구나. 그래, 용서 못해.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심은 아들을 봤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우진아, 복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엄마 하지만. 안 돼.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마. 약속해. 순심은 단호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어. 일주일 후 우진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다. 박기석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았다. 수상 경력, 전시회,
인터뷰, 작품 사진. 모든 것을 정리했다. 도의 명장,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후보, 이천시 명예시민. 화려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다.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우진은 고민했다. 30년 전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바로 그때 이메일 알림이 왔다. 대한민국 도의 공모전 개최 안내. 우진은 이메일을 열었다. 박기석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이었다. 대상 상금 5천만 원. 심사위원장 박기석. 우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이거다. 기회였다. 저 무대에서 박기석을 이길 수 있다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진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름을 쓰다 멈췄다. 차우진이라고 쓰면 안 돼. 박기석이 알아볼 거야. 우진은 가명을 생각했다. 이름 없는 도공. 딱 맞는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빼앗긴 아들. 인정받지 못한 핏줄. 우진은 이름 없는 도공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작품을 만들 공방이 없었다. 집에는 작은 작업대만 있었다. 어떡하지? 우진은 고민하다 동네 도예학원에 부탁했다. 선생님, 밤 시간에 공방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비용 드릴게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쓰세요. 학원 선생님은 우진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 몇 번 와서 도움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우진은 매일 밤 학원 공방에서 작업했다. 순심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우진은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우진은 밤을 새워 작품을 만들었다. 주제는 뿌리, 청자 꽃병이었다. 표면에는 나무 뿌리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흙 속 깊이 박힌 뿌리, 잘려나갔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뿌리. 우진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들었다. 빼앗긴 명예, 잊혀진 이름.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피. 아버지, 제가 증명할게요. 우진은 중얼거리며 작업했다. 작품이 완성되자 우진은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리고 공모전 사무국에 제출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도공님, 감사합니다. 우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순심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진아,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했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많이 먹어. 네,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우진은 어머니를 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30년 동안 자신을 키우느라 늙어버린 어머니. 엄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해. 우진은 다짐했다. 한 달 후 공모전 결과 발표일이었다. 우진은 집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봤다. 순심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시상식장이 나왔다. 화려한 무대, 수많은 관람객, 카메라. 박기석이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장으로서 결과를 발표할 차례였다. 올해 대한민국 도예 공모전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박기석의 목소리는 위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박기석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대상은 이름 없는 도공의 뿌리입니다. 우진은 심장이 뛰었다. 됐다. 화면에 우진의 작품이 클로즈업 되었다. 청자 꽃병, 영롱한 비추색의 섬세한 뿌리 무늬.
놀라운 작품입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다. 특히 이 빗살무늬가 인상적입니다.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네요. 맞습니다. 작가의 기량이 대단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연신 칭찬했다. 하지만 박기석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작품을 보는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이 빗살무늬, 설마. 박기석은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스승차 명장이 쓰던 기법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차 명장은 죽었어. 하지만 불안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축하합니다. 이름 없는 도공님.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말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무대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이메일로 답변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상금은 기부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메일을 읽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작가가 불참이라니 아쉽네요. 신비주의네. 박기석은 안도했다. 작가가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일단은 넘어갔군. 하지만 박기석은 바로 뒷조사를 시작했다.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름 없는 도공. 누군지 알아내. 네, 회장님. 이틀 후 비서가 보고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이름 없는 도공은 차우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차우진? 네. 이천에서 국밥집을 하는 오순심의 아들입니다. 박기석은 얼어붙었다. 오순심? 네. 30년 전 청송류에서 일했던 식모입니다. 박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 애가 네. 차 명장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박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론. 살아있었어. 30년 전 박기석은 차 명장을 요양원에 보낸 후 식모 순심과 아기를 쫓아냈다. 그 아기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큰일이야. 박기석은 불안해졌다. 차우진이 진실을 알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박기석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기사가 났다. 이름 없는 도공, 표절 의혹, 대상 작품, 기존 작품과 유사, 심사위원회, 재심사 검토. 우진은 그 기사를 보고 분노했다. 이게 무슨 거짓 기사였다. 박기석이 언론을 매수한 것이었다. 우진의 작품은 하루아침에 표절작으로 몰렸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달렸다. 사기꾼이네. 표절하고 상 받으려 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진은 억울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엄마, 나 어떡해. 우진은 순심에게 털어놓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순심은 모든 것을 알았다. 아들이 공모전에 출품한 것, 대상을 받은 것, 그리고 지금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우진아. 순심은 아들을 안았다.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내가 박기석한테 가서 얘기할게. 제발 내 앞길 막지 말라고. 안 돼,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순심은 결심했다. 다음 날 순심은 청송료를 찾아갔다. 30년 만에 방문이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경비가 물었다. 박기석 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경비는 냉정했다. 순심은 하루 종일 문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박기석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심은 문 앞을 지켰다. 사흘째 되는 날 박기석이 나왔다. 오순심? 회장님. 순심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아들 앞길 막지 마세요. 일어나. 아들은 잘못 없어요. 제가 조용히 떠날 테니 일어나라고. 박기석이 소리쳤다. 당신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내 영역을 침범했어. 회장님.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30년 전에 쫓겨났으면 영원히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박기석은 차갑게 말했다. 경비, 이 사람 내보내. 네, 회장님. 경비가 순심을 끌어냈다. 회장님, 제발. 순심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박기석은 돌아보지 않고 들어갔다. 순심은 땅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쓸모없어. 순심은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우진은 어머니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해결 못했어.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우진은 어머니를 안았다. 내가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다음 날 공모전 심사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했다. 이름 없는 도공의 작품은 표절로 판명되었습니다. 대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합니다. 우진은 그 발표를 보고 분노했다. 이게 말이 돼? 증거도 없이 표절이라고 단정했다. 명백한 모함이었다. 우진은 항의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작품을 표절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재심사 결과라고만 했다. 언론은 우진을 마녀 사냥했다. 천재 도예가의 민낯, 표절로 얼룩진 수상, 도예계의 수치, 기사마다 우진을 비난했다. 우진은 하루아침에 천재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이러다 정말 끝나겠어. 우진은 절망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보건소 위생과에서 연락이 왔다. 순시민의 뚝배기 위생 점검 나갑니다. 네, 갑자기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심은 불안해했다. 우진아, 이거 이상한데. 엄마, 괜찮을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다음 날 위생 점검은 가혹했다. 여기 곰팡이 있네요. 환풍기 청소 안 했어요. 냉장고 온도가 기준 미달입니다. 점검관들은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았다. 이건 영업 정지 수준입니다. 네, 영업 정지요? 순심은 놀라 물었다. 네, 최소 한 달은 영업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순심은 절망했다. 한 달 영업 정지는 사실상 폐업이었다. 우진은 화가 났다. 이거 박기석 짓이에요. 우진아, 조용히 해. 엄마, 이건 명백한 보복이에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저녁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다. 세무조사 나갑니다. 세무조사요? 네.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탈세? 우리가? 순심은 황당했다. 작은 국밥집에서 무슨 탈세를. 하지만 세무조사는 진행되었다.
며칠 동안 장부를 뒤지고 조사했다. 1,000만 원 누락됐네요. 그건 제가 실수든 고의든 탈세입니다. 가산세 포함 3,0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3,000만 원? 순심은 기절할 것 같았다. 우진도 타격을 받았다. 동네 학원 공방에서 연락이 왔다. 우진 씨, 죄송한데 이제 공방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왜요? 압력이 들어왔어요. 당신한테 빌려주지 말라고. 누가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우진은 작업할 곳도 잃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순심과 마주 앉았다. 엄마, 우리 어떻게? 모르겠다. 순심도 지쳤다. 박기석, 그 사람 정말. 우진은 분노했지만 무력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괜히 공모전 나가서. 아니야, 우진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고생하잖아요. 괜찮아. 우리 버티자. 순심은 아들을 안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계였다. 일주일 후 가게는 영업 정지 딱지가 붙었다. 손님들은 오지 않았다. 수입은 끊겼다. 우진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무기력했다. 이제 끝인가? 우진은 중얼거렸다. 순심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33년을 키운 아들. 재능이 넘치는 아들. 하지만 지금은 꺾여 있었다.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순심은 결심했다. 저녁 순심이 우진을 불렀다. 우진아, 이리 와봐. 왜요, 엄마? 보여줄 게 있어. 순심은 우진을 데리고 가게 뒤편으로 갔다. 작은 창고가 있었다. 여기요? 응. 따라와. 순심은 창고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열지 않은 듯 먼지가 날렸다. 기침. 우진은 기침을 했다. 조심해. 순심은 안으로 들어갔다. 캄캄했다. 전등을 켰다. 우와. 우진은 감탄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도자기들이 가득했다. 덮개를 씌운 채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작품이야. 순심은 덮개를 벗겼다. 아래에는 미완성 청자가 있었다. 아버지가, 응,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거야. 완성 못했어. 우진은 청자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손끝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여기 있었어? 응. 박기석이 버리라고 했지만 나는 못 버렸어. 몰래 가져왔지. 순심은 다른 상자도 열었다. 안에는 낡은 공책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내 아버지 작업 일지야. 우진은 공책을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유약 배합, 소성 온도, 냉각 시간, 모든 비법이 적혀 있었다. 우진은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콩껍질 잿물. 특별한 메모가 있었다. 비색의 비밀은 콩껍질 잿물에 있다. 화학유약이 아닌 자연재료. 1300도에서 사흘 동안 서서히 식혀야 한다. 우진은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 비법이구나. 그래, 내 아버지만의 비법이야. 순심이 말했다. 박기석은 이거 몰라요? 몰라. 내 아버지가 절대 알려주지 않았거든. 박기석은 가짜 배합법을 훔쳐갔어. 그럼 박기석의 청자는 가짜야.
화학유약으로 만든 모조품. 순심의 말에 우진은 희망을 찾았다. 엄마, 그럼 나는? 응, 너는 진짜를 만들 수 있어. 우진은 공책을 꽉 쥐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그래, 내 아버지의 진짜 제자는 박기석이 아니라 너야. 순심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우진은 다시 일어섰다.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작업할 공방이 없었다. 집에는 작은 작업대만 있었다. 엄마, 공방은 어떡하지? 걱정 마. 방법이 있어. 순심은 마당을 가리켰다. 저기, 마당요? 응, 저기 옛날 아궁이 있잖아. 마당 한 구석에 낡은 아궁이가 있었다. 오래전에 쓰던 것이었다. 저걸로요? 그래. 내 아버지도 처음엔 저런 아궁이로 시작했어. 순심의 말에 우진은 결심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아궁이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재를 치우고 붉기를 확인했다. 아직 쓸만하네. 그럼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야. 순심은 장작을 가져왔다. 자, 시작하자. 우진은 아버지의 일지를 보며 작업을 시작했다. 콩껍질 잿물. 어떻게 만들지? 순심이 도왔다. 내가 국밥집에서 콩 많이 써. 껍질 모아뒀어. 정말요? 그럼 30년 동안 모았지. 순심은 창고에서 커다란 자루를 꺼냈다. 콩껍질로 가득했다. 우와, 이렇게 많이. 내 아버지 생각하며 모았어. 언젠간 쓸 날이 올 거라고. 우진은 감동했다. 엄마, 됐고, 어서 작업해. 네. 우진은 콩껍질을 태워 젤을 만들었다. 그리고 물에 녹여 잿물을 만들었다. 이게 유약이 되는 거구나. 신기했다.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 재료로 만든 유약. 우진은 흙을 빚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미완성 청자를 참고하며 형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손끝에서 흙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며칠 밤을 새워 작품을 완성했다.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아궁이에 넣었다. 엄마, 불 지펴요. 그래. 순심은 장작에 불을 붙였다. 아궁이가 달아올랐다. 1300도. 사흘 동안 우진은 온도를 계속 확인했다. 밤새 아궁이 옆을 지켰다. 순심도 함께 있었다. 엄마,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있을게. 두 사람은 밤새 아궁이를 지켰다. 사흘이 지나고 불을 껐다. 서서히 식혔다. 이틀 후 우진은 아궁이를 열었다. 어떨까? 긴장되었다. 연기가 거치고 작품이 보였다. 우와. 우진은 감탄했다. 영롱한 비취색, 완벽한 비색이었다. 성공이다. 진짜? 순심도 달려왔다. 엄마 봐요. 진짜 비색이에요. 오메. 정말이네. 두 사람은 껴안고 기뻐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우진아. 우진은 희망을 찾았다. 우진은 완성된 청자를 들고 계획을 세웠다. 정면 돌파였다. 엄마, 저 미국 가요. 뭐, 미국?
순심은 놀라 물었다. 네. 제 정체를 숨기고 박기석에게 접근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진은 설명했다. 제가 미국 투자자 행세를 할게요. 데니얼 차라는 이름으로. 그게 무슨... 박기석은 돈에 눈이 멀었어요. 거액을 제시하면 넘어올 거예요. 우진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리고 공개 시연을 요구할 거예요. 그의 청자가 가짜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순심은 고민했다.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 이제 진짜 비색을 만들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우진의 눈빛은 확고했다. 알았어. 조심해. 네, 엄마. 우진은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외모를 바꿨다.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비싼 정장을 샀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썼다. 엄마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순심도 놀랐다. 우진은 가짜 명함을 만들었다. 데니얼 차, CEO 어브 차, 서레믹스 잉크. 이제 준비됐어. 우진은 청송료에 이메일을 보냈다. 박기석 명장님께 저는 미국에서 온 세라믹 컬렉터입니다. 명장님의 작품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데니얼 차. 이틀 후 답장이 왔다. 미스터 차 감사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떠신가요? 마이너스 박기석. 우진은 미소 지었다. 물렸어. 다음 주 화요일 우진은 청송료를 찾아갔다.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갔다. 데니얼 차 씨? 비서가 맞이했다. 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우진은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갔다. 박기석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환영합니다, 미스터 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진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박기석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앉으시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우진은 간단히 거절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명장님의 청자를 100억 원에 구매하고 싶습니다. 100억이요? 박기석의 눈이 번쩍였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작 과정을 공개 시연해 주셔야 합니다. 박기석은 잠시 망설였다. 공개 시연이요? 네. 저는 컬렉터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입니다. 명장님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우진의 논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비법은 걱정 마세요. 세부 배합은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과정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박기석은 고민했다. 100억은 거액이었다. 거절하기 힘들었다. 좋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한 달 후 어떠신가요? 충분히 준비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박기석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럼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우진은 일어났다. 미스터 차? 네. 혹시 저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기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다. 우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저는 처음 뵙는데요. 착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박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청송료를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었다. 후, 긴장이 풀렸다. 성공이다. 우진은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됐어요. 한 달 후 공개 시연이에요. 정말 잘했다, 우진아. 이제 준비만 하면 돼요. 우진은 희망에 찼다. 하지만 박기석은 불안했다. 뭔가 찜찜했다. 비서, 네, 회장님. 데니얼 차 조사해. 네, 뭔가 수상해. 신원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박기석은 경계했다. 일주일 후 박기석의 비서가 보고했다. 회장님, 데니얼 차 조사 결과입니다. 뭐라고 나왔어? 회사는 실제합니다. 미국 LA에 등록되어 있고요. 하지만 CEO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설립된 것 같습니다. 박기석은 의심이 커졌다. 혹시 차우진이 아닐까? 차우진이요? 그래. 확인해봐. 사진이랑 비교해보고. 알겠습니다. 비서는 나갔다. 박기석은 불안했다. 만약 데니얼 차가 차우진이라면 큰일이었다. 어떻게든 방해해야 해. 박기석은 음모를 꾸몄다. 며칠 후 순시민의 국밥집에 보건소 직원이 또 찾아왔다. 또요? 순심은 당황했다. 네, 재점검입니다. 지난번에 다 고쳤는데요.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가게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그리고 트집을 잡았다. 여기 환기구 청소 안 했네요. 어제 했는데요. 증거 있습니까? 순심은 할 말이 없었다. 영업 정지 한 달 연장입니다. 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규정입니다. 직원은 냉정했다. 순심은 절망했다. 영업 정지가 연장되면 정말 폐업이었다. 그날 저녁 세무서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다.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또요? 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찾아와 장부를 또 뒤졌다. 여기 이거 설명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탈세 의심됩니다. 가산세 추가 부과합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순심은 기절할 뻔했다. 우진도 타격을 받았다. 작업실로 쓰던 마당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합니다. 공무원이 말했다. 체납? 저희가 언제? 어머님 가게 체납 내역입니다. 연대 책임이에요. 말도 안 돼요. 우진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마당의 아궁이까지 압류 대상이었다. 이건 안 돼요. 이게 제 작업실이에요.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냉정했다. 우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작업 공간, 도구, 재료. 엄마, 어떻게? 순심도 답이 없었다. 이거 다 박기석 짓이에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다. 다음 날 우진은 박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 데니얼 차입니다. 아, 미스터 차? 공개 시연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뭐? 박기석은 놀랐다. 개인 사정으로 거래를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스터 차. 하지만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박기석은 안도했다. 휴, 다행이야. 위기를 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한 게 아니었다. 작전을 바꾼 것이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장대비였다. 우진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다 끝났어.
절망적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작업실도, 도구도, 희망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진은 자책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밖으로 나갔다. 순심이 마당에서 뭔가 하고 있었다. 엄마, 뭐해요? 아궁이 불 지피는 중이야. 뭐? 우진은 놀랐다. 순심은 빗속에서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온몸이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엄마, 왜 이러세요? 들어와요. 안 돼. 불 붙여야 해. 하지만 압류됐잖아요. 압류가 뭐 어때? 내 땅인데. 순심은 단호했다. 엄마, 우진아, 들어봐. 순심은 아들을 봤다. 명장은 장비 탓 안 한다. 내 아비는 맨손으로 흙을 빚었어. 하지만 도구가 없으면 만들면 돼. 공간이 없으면 여기서 하면 돼. 순심의 눈빛은 강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 아직 안 졌어. 우진은 감동했다. 엄마, 같이 하자. 우리 둘이면 충분해. 순심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진은 눈물이 났다. 네, 엄마.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함께 불을 지폈다. 아궁이가 서서히 달아올랐다. 우진아, 흙 가져와. 네. 우진은 창고에서 남은 흙을 가져왔다. 많지 않았지만 작품 하나는 만들 수 있었다. 이걸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면 어때? 최고로 만들면 되지. 순심은 웃었다. 우진은 빗속에서 흙을 빚기 시작했다. 물레도 없이 맨손으로. 이렇게. 손끝에서 흙이 살아났다. 형태가 만들어졌다. 순심은 옆에서 지켜봤다. 잘하고 있어. 엄마, 추우시죠? 괜찮아. 내가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제 유약 바를게요. 우진은 콩껍질 잿물을 준비했다. 조심스럽게 표면에 발랐다. 완벽해요. 그래. 이제 굽자. 순심은 아궁이에 작품을 넣었다. 엄마, 1300도까지 올려야 해요. 알아. 내가 조절할게. 순심은 장작을 계속 넣으며 온도를 조절했다. 30년간 국밥을 끓이며 익힌 불 조절 실력이었다. 엄마 대단해요. 이 정도야 뭐. 순심은 웃었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아궁이를 지켰다. 교대로 자고 교대로 불을 봤다. 엄마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있을게. 엄마도 쉬셔야죠. 너 혼자 두기 싫어. 순심은 고집을 부렸다. 우진은 감사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진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사흘 후 불을 껐다. 서서히 식혔다. 이틀을 더 기다렸다.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성공했을까? 그럼 우리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순심은 확신에 차 있었다. 드디어 아궁이를 열 날이 왔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연기가 거쳤다. 그리고 작품이 드러났다. 우와. 우진은 말을 잃었다. 완벽한 비색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영롱한 빛이 흘렀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끈했다. 대박이다. 정말? 순심도 달려와 봤다. 오메, 이게
엄마, 이건 역대급이에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작품을 꺼냈다. 내 아비가 만든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일지가 없었으면 못 만들었어요. 우진은 겸손했다. 그래도 내 실력이야. 순심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뭘? 복수는 박기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진의 깨달음에 순심은 웃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준비됐어요. 박기석한테 다시 연락할게요. 그래, 이번엔 이긴다. 두 사람은 희망에 찼다. 제3막 청자의 눈물. 일주일 후 우진은 박기석에게 다시 연락했다. 회장님, 데니얼 차입니다. 미스터 차? 취소하신 거 아니었나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박기석은 기뻐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생중계로 공개 시연을 해주세요. 전 세계에 명장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기석은 망설였다. 생중계요? 네. 그래야 홍보 효과가 크니까요.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드리겠습니다. 200억? 박기석은 흔들렸다. 좋습니다. 아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 우진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이제 끝장을 보자. 토요일 청송유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언론, 도예가들, 컬렉터들, 그리고 카메라, 생중계를 위한 방송 장비가 설치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박기석 명장의 공개 시연이 시작됩니다. 아나운서가 말했다. 박기석은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가마 앞에 섰다. 오늘 여러분께 제 필생의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기석은 자신만만했다. 시연이 시작되었다. 박기석은 흙을 빚고 물레를 돌리고 형태를 만들었다. 역시 명장이십니다. 손놀림이 대단하네요. 관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다. 저 기술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라는 것을. 형태가 완성되자 박기석은 유약을 발랐다. 이것이 제 비밀 유약입니다. 30년 연구 끝에 만든 것입니다. 박기석은 거짓말을 했다.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최신식 전기 가마였다.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2시간이면 완성됩니다. 박기석이 말했다. 관객들은 기다렸다. 2시간 후 가마가 열렸다. 박기석은 작품을 꺼냈다. 짜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색이 탁했다. 비색이 아니라 회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박기석은 당황했다. 명장님, 색이 좀 이상한데요? 기자가 물었다. 아, 이건 조명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예쁩니다. 박기석은 변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았다. 실패작이라는 것을. 균열도 있네요. 유약이 제대로 안 입혀졌어요. 이게 명품이라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박기석은 식은땀을 흘렸다. 바로 그때 우진이 일어섰다. 잠깐만요. 네. 모두가 우진을 봤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진은 가방에서 자신이 만든 청자를 꺼냈다.
이것이 진짜 고려 청자의 비색입니다. 우진의 청자는 영롱하게 빛났다. 완벽한 비취색이었다. 우와, 저게 진짜네. 관객들은 감탄했다. 박기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누구요? 제 이름은 차우진입니다. 차 명장의 아들입니다. 우진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 명장? 박기석은 경악했다. 네. 30년 전 당신이 배신한 스승입니다. 우진은 차갑게 말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중계하고 있었다. 이 색은 화학유약이 아닙니다. 콩껍질 잿물에서 나온 자연유약입니다. 콩껍질? 네. 제 어머니가 30년간 국밥을 끓이며 모은 콩껍질로 만든 유약입니다. 우진의 설명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우진은 아버지의 작업일지를 꺼냈다. 이것은 제 아버지 차 명장의 일지입니다. 진짜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박기석은 말을 잃었다. 당신은 가짜 배합법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청자는 늘 불완전했던 겁니다. 우진의 폭로에 관객들은 웅성거렸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순심이 무대에 올라왔다. 손에는 낡은 종이가 있었다. 이것은 30년 전 박기석이 쓴 각서입니다. 각서? 네. 스승님의 기술을 훔친 것을 시인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심이 각서를 보여줬다. 박기석의 사인이 선명했다. 이건 박기석은 부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제 남편이 당신을 봐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죠. 순심의 목소리는 떨렸다. 스승을 요양원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공방을 빼앗고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30년 동안 스승의 이름으로 명예를 누렸습니다. 순심의 말에 관객들은 분노했다. 사기꾼이네. 명장이 아니잖아. 배신자. 박기석은 무너졌다. 저는 경찰이 무대에 올라왔다. 박기석 씨 사기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네, 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박기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박기석은 끌려갔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정의가 승리했다. 차우진 씨 대단해요. 우진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우진아. 두 사람은 울며 껴안았다. 카메라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했다. 1년 후, 순시민의 국밥집은 명장의 집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손님들이 줄을 섰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네. TV에 나온 곳. 차우진 작가 어머니가 하시는 곳이죠? 국밥집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순심은 변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여전히 정성껏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다. 우진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 엄마도 좀 쉬세요. 이게 좋아. 일하는 게. 순심은 웃었다. 가게는 번창했다. 영업 정지도 풀렸고 세금 문제도 해결되었다. 박기석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다.
우진은 세계적인 세라믹 아티스트가 되었다. 뉴욕, 파리, 도쿄에서 전시회 초청이 쏟아졌다. 미스터, 다음 달 뉴욕 전시회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연락했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바빴지만 행복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울에서 우진의 개인전이 열렸다. 차우진 작가 개인전 마이너스 뿌리와 날개. 전시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렸다. 와, 작품 대단하다. 진짜 비색이네. 관람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따로 있었다. 전시장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뚝배기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다. 낡은 뚝배기. 순심이 30년간 사용한 그 뚝배기. 이게 뭐지? 관람객들은 의아해했다.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릇. 작가의 어머니가 30년간 사용한 뚝배기. 가격 매길 수 없음. 사람들은 감동했다. 멋지다. 효자네. 우진은 뚝배기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엄마, 이게 제일 비싼 그릇이에요. 순심은 옆에서 웃었다. 과장이 심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진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에휴, 괜한 소리.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엄마. 나도 고마워, 우진아. 두 사람은 행복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우진이 된장찌개를 끓였다. 엄마, 제가 끓인 거 먹어봐요. 오, 그래. 우리 아들 솜씨 좋네. 순심은 한 숟가락 떠먹었다. 어때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맛이에요. 엄마한테 배운 거. 우진은 웃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 엄마. 응? 행복해요? 당연하지. 너 있으니까. 나도요. 엄마 있어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예쁘다. 그러게.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구나. 돈도 명예도 아닌 이 평범한 행복. 우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3년 후, 우진은 국제도예 대상을 받았다. 아시아인 최초였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께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진은 단상에서 순심을 불렀다. 순심은 객석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갔다. 엄마, 이거 엄마 상이에요. 에이, 내가 받은 건데. 아니요. 엄마 덕분이에요. 우진은 트로피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순심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우진아.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감동적이다. 진짜 효자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했다. 차우진 작가님,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작은 도예 학교를 열 계획입니다. 도예 학교요? 네.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진의 계획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1년 후 차우진 도예 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천의 작은 건물.
하지만 따뜻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도예가입니다. 우진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네. 흙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우진의 가르침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분이 특별 강사이십니다. 순심이 앞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우진 작가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인사했다. 제가 여러분께 뚝배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뚝배기요? 네. 화려한 청자도 좋지만 사람들 밥 담아주는 뚝배기도 소중해요. 순심의 말에 학생들은 웃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열심히 배웠다. 우진과 순심은 함께 가르쳤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 빼세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저녁이 되었다. 우진과 순심은 학교 마당에 앉았다.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 너도.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엄마, 행복해요?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저도요. 우진은 미소 지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 보고 있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럼 좋겠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제가 약속 지켰어요. 아버지 명예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우진은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순심은 아들을 안았다. 울지 마. 내 아비는 행복해 하실 거야. 네, 엄마.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뚝배기처럼 소박하지만 청자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